인천터미널정형외과 윤용현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목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어깨랑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어깨가 아파요 라고 오시는데 사실은 목 쪽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어깨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경추와 그 다음에 흉추의 이행부로서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변비통 혹은 좀 목 쪽 통증보다는 어깨 쪽 통증이다, 그래서 많이 치료를 받으시고 어깨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상은 그 두 군데가 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목 통증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염려가 되는 게 목 디스크일 건데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에서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서 이 부분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얀색 부분이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란색이 신경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런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나타난다. 1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힘이 빠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침에 조금 더 힘이 빠진 것 같다. 저는 좀 사용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아침이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우리가 디스크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 처음에 이렇게 아팠는데요. 좀 나중에 통증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그만 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각신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빠지는 거는 감각신경이 아닌 운동신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각신경에 의한 통증이나 좀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호전이 됐을 때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힘이 빠지는 거, 예를 들어서 근력평가라고, 저는 좀 드는 힘이 좀 빠졌어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좀 팔꿈치가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상 다른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이런 부분에 충격파를 몇십 회를 받았습니다. 혹은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단지 이 부분만 치료를 했더라도 환자의 통증이 호전이 안 된 경우에 다시 한번 목 디스크와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전이성 통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의 움직임과 관련이 돼서 젊었을 때는 우리가 디스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협착증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협착증이라는 것과 또 그리고 척추증이라는 것과 굉장히 다양한 질환 분류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라고 하면 우리가 20에서 30대 혹은 40대까지 좀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하고 신경이 눌리면서 감각 증상, 즉 통증이나 저림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 디스크와 그리고 척추증,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척수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디스크가 눌렸을 때 우리가 판 한쪽으로만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디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뒤쪽으로 눌러서 이 지나가고 있는 노란색 척추신경총 전체의 척수를 눌렀을 때는 조금 더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목을 뒤로 잡혔을 때 전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온다. 혹은 숙였을 때 그런 느낌이 온다든지 좀 아래쪽까지 좀 찌릿한 증상이 있다. 이런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크 사이사이에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뒤에 후관절이라는 부분까지 모든 문제가 생긴 경우를 우리가 경추 혹은 요추에 발생하는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치료의 경과가 바뀌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목의 모든 각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숙일 때도 불편하고, 뒤로 할 때도 불편하고, 돌릴 때도 불편하고, 옆으로 숙일 때도 불편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각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환자가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점점 몸에 다른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즉, 목만 돌아가면 될 문제를 목이 안 돌아가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돌아가게 되고, 근데 이런 회전 의자가 아닌 그냥 일반 의자에서 돌아가게 되면 허리 쪽으로 이제 무리가 가게 되죠. 이런 분들은 통증을 목 쪽에서 호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허리 쪽에서 통증을 호소를 하는데 사실 실상은 목이 안 움직여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때, 접근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척추를 다 같이 보면서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디스크에서 눌리는 신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저릿한 증상이 있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갈비뼈 1번과 갈비뼈 2번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있는 흉곽 탈출 증후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상완신경총이라는 게 눌리게 되는데요. 상완신경총이라는 게 눌리게 되면 목 쪽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나 이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에서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신경 쪽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액세서리, 우리가 액세서리라는 건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액세서리 갈비뼈가 있거나 혹은 인대에 연결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엑스레이도 좋고요, MRI도 좋고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뒷부분까지 쭉 연결이 돼서 이런 부분에 외상을 입었을 때는 저희가 MRI에서도 추구의 진단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도수치료나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환자들은 많이 팔 쪽으로 저리다, 아래쪽으로 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진단을 확인해보고 치료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게 되면요, 이 두개골 쪽과 그리고 경추 1번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게 될 때나 혹은 이런 혈관이 눌리게 될 때는 환자들은 한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뭔가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혹은 좀 한쪽 방향으로 돌릴 때 좀 뭔가 아찔합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혹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조금 어지러워지거나요, 좀 활동하다 보면은 좀 두통이 생깁니다. 근데 이럴 때 특징은 대부분 편측으로 생기게 되고요. 이런 신경을 우리가 치료를 해줬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불안정성이 있었을 때는 그런 불안정성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신경이 단지 눌렸다, 하나의 외상 후에 우리가 편타성, 손상 이후에 눌렸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치료만 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런 부분이 호전이 안 됐을 때는 이 뒷부분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앞부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단지 어지럼증인데 저는 선생님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혈관 조영술까지 했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료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대부분 분들은 좀 경추성에서 기인을 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에서는 이 목 쪽에서 기인을 한, 즉 상부 경추와 하부 경추를 나눠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치료를 해줬는데 쉽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아래쪽에서부터 연결되는 근육이 쭉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지한, 이런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아래쪽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단지 증상만 치료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지지 않고, 또 재발을 했을 때는 저희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디스크라는 진단과 그리고 우리가 좀 불안정증이라는 진단, 그리고 아래쪽으로 척수증이라는 진단과 그리고 척추증이라는 진단은 각각이 다 다른 건데요. 이름이 너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라는 건 친숙하니까 우리 많은 분들에게 디스크라고 그냥 설명을 하는데요. 좀 각각의 타입에 따라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저희가 이제 갑상선이 있고 여러 가지 임파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보는 분들은 만성적인 기침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갈비뼈도 아파요, 선생님 좀 목도 아파요, 목소리도 변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옆에 있는 임파선이 부어서 그런 신경을 눌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내과와 협진을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따로 이제 치료를 초음파를 보고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단지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단지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관점을 바꿔서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기침을 달고 사시는 분들, 목소리가 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만 치료했더니 좋아지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단순해 보이지만 좀
이런 뼈 하나하나 뭐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두통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 경추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신경이 눌렸으니까 신경만 풀어줘야지라는 어프로치가 아니고 이런 우리가 근육이 연결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후관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가 진단법은 우리가 디스크나 이런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때는요, 팔을 다른 분한테 내 힘을 한번 체크를 해주라고 해도 됩니다. 즉 같은 자세에서 반대편과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힘 체크를 했을 때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목을 뒤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전기가 오는 것 같고 좀 짜릿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뒤쪽에 있는 후관절 쪽에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하고 고개를 옆으로 눌렸을 때 좀 짜릿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평상시에 아픈 부분이 재현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는 흉곽 탈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요. 팔을 쭉 편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팔 쪽으로 뭔가 내가 평소에 나타났던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또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부분에 인대 손상이나 이런 게 있는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징은 팔걸이로 있다가 올리고 있다든지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팔을 내리는 순간부터 계속 아파지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힘들다, 누워있을 때 괜찮다. 이럴 때는 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근데 통증은 없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왼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팔을 이렇게 펴고요. 그 상태에서 돌렸을 때 팔을 범위는 똑같이 폈지만 얼마만큼 돌아가나 체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몸을 돌려가면서 어디까지 시야가 돌아가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가 진단으로서 디스크나 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요. 단지 통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건 아니고요. 각도가 좀 제한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주세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왜곡된 환상을 갖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척추가 갖고 있는 커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정상적으로 흉추와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천추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역으로 된 C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후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걷게 되면서부터 생기는 만곡을 전만이라고 부르죠. 목 같은 경우에 전만, 흉추 같은 경우에 전만입니다. 환자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후천 쪽으로 타고난 커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많은 분들은 이 목을 어떻게든 좀 집어넣고 펴려고 그러는데요. 턱을 집어넣으면 더 좋아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혹은 뒤로 어깨를 펴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펴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신경들이 좀 잡아당겨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동작이 시원하다고 해서 그 동작을 계속하는 건 맞지 않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 증상이 견갑골을 따라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뒤에서 우리가 환자를 보고 견갑골의 움직임을 체크를 했을 때 견갑관절의 운동이 좀 변형이 된 경우 견갑관절 운동 이상증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으로 해결해서 견갑관절만 안정화시켜준다고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환자의 습관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인지 혹은 이 부분에 인대 손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지 원인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턱을 집어넣는 동작을 하면서 턱을 집어넣게 되면은 경추가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브를 만들어주는 치료법이 들어가야 되죠. 많은 분들이 턱 집어넣으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술품이라는 게 배경도 있고 조명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조합이 아니고 단지 그냥 이쪽에 조명을 바꾸면 좋아지겠지? 그런 식의 어프로치는 맞지 않습니다. 즉 턱만 밀어넣는다고 내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는 나중에 크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꼭 우리가 단지 하나 A는 B다라는 어프로치로 해서 환자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씩 우리가 단계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해 나가는 게 있고요. 이런 증상이 좋아지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이런 증상이 좋아지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추와 관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아는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건물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삐뚤어졌다고 그 창문만 잡는다고 과연 그 창문이 똑바로 된 거냐? 멀리서 봤을 때는 건물이 비틀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이나 치아 교정을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고 턱관절이 오히려 아파진다고 할 때는 경추나 전체적인 척추를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턱관절이라는 것도 목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단지 내가 치료를 받아서 잘 나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잘 낫지 않았을 때는 한 번 정도 목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시고 목의 위치를 바꾸면서 혹은 운동을 하고 나서 턱관절이 좀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면 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